지금까지 배운 행정의 행위 형식이 행정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라면 공법상 합동행위는 주로 행정 주체들끼리의 행위야. 거기 예 보면 공법상 합동행위는 어떤 게 있다고 돼 있어요? 시군이 말이야. 시군들이 모여서 시군 조합을 만들었다, 그지? 이런 것들을 묶어서 우리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라고 그래요.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법적인 성격은 뭘까? 지방자치단체 조합. 여러분 지방행정 배우나? 그지? 예. 지방행정에 보면 있잖아. 지방자치단체는 일반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있어요. 일반 지방자치단체에는 뭐가 있어요?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있어, 그지?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어떤 게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있어요. 예.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법적인 성격은 뭐야? 법인이야, 법인. 예. 지방자치단체들이 모여서 있잖아. 지방자치단체들이 모여서 어떤 특정한 어떤 업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모이는 조직으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행정협의회라는 게 있고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라는 게 있어. 그지? 예. 행정협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차이점 뭐야? 행정협의회는 있잖아. 모이기는 모이는데 법인은 안 돼요. 법인은 아니야.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법인이다. 그지? 법학개론 여러분 안 배웠으니까 내가 짧게 법률행위는 어떤 행위가 있는지 한다. 그지? 법률행위 중에 있잖아. 제일 일반적인 행위가 어떤 게 있어요? 법률행위 중에 제일 일반적인 행위 계약이라는 게 있지. 그지? 계약. 계약. 계약은 제일 일반적인 행위야. 그지? 그 다음에 단독행위가 있어요. 단독행위. 그 다음에는 합동행위가 있어. 그 다음에는 합성행위가 있어. 이렇게 법률행위에는 있잖아. 네 가지 행위로 구성이 돼. 그죠? 단독행위는 힘의 방향이 이래요. 그지? 단독행위 이렇지. 한쪽으로만 간다. 그지? 계약은 힘의 방향이 어때요? 이렇지. 그지? 의사의 합치를 구하지. 그지? 합동행위는 어떻습니까? 이래요. 여러 법인들이 여러 법인격이 말이야. 여러 법인격이 하나의 방향으로 가는 거지, 그지? 합성행위는 어떻게 모여요, 이렇게. 합성행위의 대표가 뭐야? 그래서 합성행위 대표가 뭐겠어요, 하민영? 이렇게 해서 뭐 배우는 하민영, 재경이, 뭐 철수, 기영이, 민수 의견을 모아서 하나를 투표 같은 게 이렇게 투표 같은 게. 자, 질문 하나. 자, 그럼 있잖아. 법률 행위들은 그지. 법률 행위들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지? 다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배우는 공법상 합동 행위는 그 행위에 하자가 있을 때 어떤 소송의 형태로 다투어질까? 생각해 보는 거지, 그지? 어떤 소송의 형태로 하면 다투어지겠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야? 일단, 얘가 처분일까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다, 그지? 처분일까 아닐까? 처분일까 아닐까? 성호, 처분이 아니야. 처분이라 하면 뭘 말해? 그거부터 알아야 돼. 처분이라 하면 뭘 말해? 안 했나, 그런 거? 소송 중에서 어떤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걸 처분이라고 해요? 그런 거 안 했구나. 자, 내가 해줄게, 그러면. 했는데 기억을 못 하겠지, 사실은. 그치? 자. 행정의 작용은 권력작용, 비권력작용, 국고작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 그치? 예. 근데 있잖아. 국고작용은 뭐의 영역이야? 민사소송의 대상이야. 그지? 민사관계. 예. 요 두 개를 뭐라고 그래? 공법관계 또는 행정법관계라고 말한다. 그지? 예. 권력작용은 법률행위로도 이루어지고 사실행위로도 이루어진다. 그지?
비권력 작용도 법률 행위로도 이루어지고 사실 행위로도 이루어진다. 그지? 권력 작용이 법률 행위로 이루어지는 거, 요런 행위 형식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성호, 이런 행위 형식을 뭐라고 불러? 권력 작용이 있잖아. 법률 행위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그걸 뭐라고 불러? 권력 작용이라 그래? 권력 작용이 법률 행위 형식으로 이루어지면 그걸 뭐라고 불러? 행정행위라고 불러. 맞습니다. 그지? 행정행위. 이걸 행정행위라고 불러. 그래서 요거의 대표적인 게 행정행위야. 그지? 권력작용이 사실행위로 이루어지는 그 대표적인 게 강제집행이라는 겁니다. 요 그림 있잖아요. 여러분 잘 기억해두면 유용하겠습니다. 비권력작용이 법률행위로 이루어지면 요게 뭐야? 대표적인 게. 지난 시간에 했잖아. 이게 뭡니까? 이게 공법상 계약이라는 거지. 그지? 예. 비권력작용이 사실행위로 이루어지면 이런 대표적인 게 뭐야? 요게 행정 지도라는 거예요. 그지? 자, 기본적으로 있잖아. 내가 네모 치고 네모 안 쳤어. 그지? 권력작용이 사실행위로 이루어지면 요거는 기본적으로 소송의 대상이 될까 안 될까? 문수업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왜? 사실행위는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니까. 그지? 또 비권력작용이 사실행위로 이루어지면 이것도 소송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관건은 있잖아. 이것이 법적인 효력을 발생해야지. 그지? 그때 비로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단 말이야. 그지? 근데 여러분 나중에 배우지만 있잖아. 얘는 현재 그것이 유지되고 있다면 소송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기본적으로 소송이라는 것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할 때 소송의 대상이 돼. 그렇지만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지 않더라도 현실적인 침해가 있고 그것을 구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겠지. 왜냐하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걸 방치할 수는 없는 거거든. 그래서 그거를 제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주어야 한다는 거지. 그지?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그지 변형되지 않는 한 소송의 대상으로 삼기가 어려워요. 그죠? 왜?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강요하지 않고 있잖아요. 강제하지도 않고 의무를 발생시키지도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지? 그래요. 자, 그래서 요거가 있잖아. 요게 무슨 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하면 여러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요거는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돼요. 당사자 소송. 그래서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이 행정소송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거야. 나중에 이 둘 중에서도 뭐가 핵심이겠어요? 얘가 핵심이에요. 얘가 항고소송이 핵심이야. 항고소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90%를 넘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을 처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지? 그래. 그러면 공법상 합동행위가 처분인가? 이 말은 공법상 합동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것인가? 이런 뜻이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말은 있잖아.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뭐야?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소송의 방법으로 취소할 수 있는가? 이런 말이기도 해요. 나중에 여러분 배우지만 있잖아. 이 항고소송의 대표적인 형태가 취소소송이야. 그래서 항고소송이다, 처분이다. 여러분 공정력이라는 개념 배웠잖아. 그지? 공정력을 제거하는 것을 뭐라고 말한다고? 취소라고 말하잖아. 그지? 그래서 공정력이 미치는 범위하고 항고소송이 미치는 범위는 같다. 이런 게 했잖아. 그지? 그래요. 그래서 처분이라 하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성질을 말하는데 공법상 합동행위가 처분일까 아닐까 생각해 본단 말이지. 그지? 공법상 합동행위는 처분일까? 최동은 어때? 공법상 합동행위 처분되나 안 되나? 처분이 맞을 것 같습니까? 그죠? 그러면 있잖아. 공법상 합동행위의 주체를 생각해 보자. 행위의 주체. 얘는 어떻게?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행위를 처분으로 합니까? 행정청이 누구를 상대로? 행정청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하는 행위야, 그지? 행정이 행정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야. 얘는 누구하고 누구의 행위야? 행정 주체와 행정 주체끼리의 행위야, 그지? 그러면 처분이 될까 안 될까?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요. 처분은 아닌 것 같아, 그지? 그러면 뭐 어떤 만약에 합동행위 예를 들어서 아까 대표적으로 있잖아.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설립하는 행위. 조합을 설립했어.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라. 예컨대 용인시, 성남시, 이천시, 여주시 이런 동네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끼리 말이야. 어떤 공동의 사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만들었어. 그런데 용인시는 말이야. 이 조합 설립 행위의 하자를 들어서 이 조합 설립을 무효로 주장하고 싶었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소송의 방식으로 다퉈야 될 것이라는 거지. 그지? 그러면 뭘로 다툴 수 있겠어요?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있잖아. 그러면 얘네들이 소송의 주체니까 있잖아. 그러면 법률관계 주체니까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나? 이게 어때요? 민사소송의 대상이 돼야 안 돼? 원재현. 막 대답해 그냥. 생각 안 해보고.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응?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공부 안 하는 것 같아. 우리 학생들이. 황대민. 네,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될 게 이유는 뭡니까? 그렇지. 공법상의 어떤 역무를 다룬단 말이야. 그지? 얘는 지금 사법상의 역무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지? 그러니까 민사소송은 아니다. 그지? 그러면 행정소송 중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럼 뭐 해야 되겠노? 예? 요런 소송의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지? 그지? 예. 행정의 소송은 있잖아. 유형이 딱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배우지만 있잖아. 항고소송이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당사자 소송이라는 거 하고 예. 요 두 개의 기본적인 성질이 있잖아. 예. 요거는 권리 의무를 다투는 거예요. 예. 권리 의무를 다투는데 이건 개인의 권리 의무를 다투는 거거든. 여기서 개인이라 하면 법인격 주체를 말하는 겁니다. 법인격 주체의 권리 의무. 꼭 자연인이 아니어도 돼요. 법인격 주체의 권리 의무를 다투는 거예요. 요거는 권리 의무를 다투는 것을 우리가 무슨 소송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주관적 소송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관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송에는 주관이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객관적인 소송도 있겠지, 그지? 객관적인 소송. 주관적인 소송이 추구하는 바는 있잖아. 개인의 사적인 이익입니다. 프라이빗한 이익이야. 객관적 소송이 추구하는 바는 뭐겠어요? 이거는 퍼블릭한 이익이야. 예? 예. 공익이야. 주관적 소송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 기관소송과 민중소송이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이제 주관소송. 요 행정소송 있지. 요 네 가지의 범주 안에서만 이야기됩니다. 요 안에서 세분화되는 건 있잖아. 항고소송은 세분화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배우지만 이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취소소송이라는 것도 있고요. 무효등 확인소송이라는 것도 있고요. 무효등 확인. 무효라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 그지? 그 다음에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이라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뭐 이렇게 많아, 그지? 현주 씨. 외울 게. 그지? 많아. 할 수 없어. 예. 어쨌든 네 가지 소송 유형, 이 큰 네 가지 소송 유형 어디엔가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는 건 없어요. 어디엔가 집어넣을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못 집어넣는다면 있잖아요. 만약에 못 집어넣는다면 그것이 민사 소송이 될 수밖에 없어. 만약에 못 집어넣는다면. 그런데 그것이 민사적인 역할을 해야지 여기에 속하는 거지. 그지? 그래요. 그래서 공법상 합동행위 했어. 공법상 합동행위 읽어볼게. 개념. 공법상의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다수 당사자라 하면 행정 주체를 말합니다. 다수 당사자가 있잖아. 일방의 방향으로 동일한 방향으로 의사의 합치를 구하는 거다. 그지? 오케이. 공법상 효과를 목적으로 그랬다.
행정사법. 그래요. 어떻게 쓰게? 행정사법이 아니라 행정사법이라고 읽어야 돼. 그지? 사법은 요렇게 쓰면 있잖아요. 요거는 사법이야. 사법. 법 이렇게 읽어야 되고요. 요거는 있잖아요. 요거는 사법이라고 읽어야 돼. 똑같은 한글 이건 사법. 사법부. 사법부는 아니지. 그지? 예. 요거는 공법, 사법 할 때 사법이야. 그래서 행정사법은 요런 겁니다. 행정사법. 예. 한자로 써보니까 대강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죠? 행정이 하는 사법이다. 이런 말이야. 그지? 예, 행정이 하는 사법이다. 우리 행정의 작용 형식은 크게 우리 세 가지로 나눴잖아. 그지? 자, 다시 보자. 권력작용이라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비권력작용이라는 게 있고요. 비권력작용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게? 에? 비권력작용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 두 자로는 관리작용이라고 불러요. 그래. 예. 요거 어디식 표현이라 그랬어? 얘는 비권력작용 어디식 표현? 독일식 표현이에요. 그 다음 관리작용은 프랑스식 표현이야. 그지? 어떤 게 더 넓어 보여? 얘가 왠지 넓어 보이지. 그지? 그 다음에 뭐 있어요? 국고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자, 국고작용은 민사법 관계잖아. 그지? 민사관계라 그랬지. 사실 그런데 국고작용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요 하나가 이제 실질적 국고작용이 있고요. 실질적 국고작용. 또 하나는 형식적 국고작용이 있어요. 실질적 국고작용이라는 게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국고작용은 그냥 실질적 국고작용이야. 예. 이때까지 우리가 국고작용이라고 불렀던 거는 얘를 말하는 거야. 예. 형식적 국고작용은 말 그대로 뭐겠어요? 국고작용의 형식을 취한다. 그런 말이잖아. 그지? 그러면 실질은 뭐겠어? 국고작용의 형식을 취하지만 내용적으로는 행정의 집행인 것을 말하는 거야. 이 형식적 국고작용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게? 네? 소영이. 형식적 국고작용을 다른 말로 뭐라 부르게? 행정사법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게 행정사법. 그래서 행정사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 하면 행정사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행정의 집행을 사법의 형식으로 수행하는 것, 행정의 집행을 국고작용의 형식을 빌어서 수행하는 것을 행정사법이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말이야, 행정사법은 공법관계일까 사법관계일까? 공법관계일까 사법관계일까? 선영이. 행정사법은 있잖아. 공법관계겠나 사법관계겠나? 사법관계야. 그지? 국고관계 얘기 넣었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있잖아, 얘는 행정의 역할을 사법의 형식으로 하는 거잖아. 그지? 관리관계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관리관계의 대표적인 게 관리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행위 형식이 뭐야? 아까 했잖아. 뭐야 이게? 어떤 거야? 계약이란 말이야. 그지? 공법상 계약은 관리관계를 지배하는 대표적인 행위 형식이거든. 그럼 보자. 얘는 계약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온 행위 형식입니까? 사법에서 온 행위 형식이야. 그지? 공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사법상 행위 형식이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얘하고는 비슷하지. 어떨 때는 혼동되기도 하지. 이건지 구분이 안 가는 경우가 많다. 사실은. 그래서 있잖아. 실제로 행정사법하고 관리관계하고는 사실은 구분이 잘 안 갈 수 있어요. 근데 차이점 뭔가 하면 있잖아. 얘하고의 차이점을 딱 한마디로 말한다면 뭔가 하면 한마디로 말한다면 얘는 선택 가능성이 있어요. 선택 가능성. 선택 가능성이라면 뭐에 대한 선택 가능성? 행위에 대한 선택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행위 형식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 가능성. 뭡니까? 공법적인 수단을 써도 되고 사법적인 수단을 써도 된다 이런 말이야. 그런 경우에 사법적인 수단을 썼다 이런 뜻이야. 그런데 그것도 명확하지 않아. 그럼 이건 안 그렇습니까?
공무원 임명할 때 일방적으로 임명해도 되고 계약 형식으로 해도 되고 두 개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실제로 구별이 쉽지는 않습니다. 예, 하나 해보자. 그리고 학자들 간의 의견도 일치하지 않아. 자, 예를 들어서 있잖아. 예를 들어서 자, 철도 운송. 운송 좀 철도 성차. 자, 철도를 기차에 성차하는 거 있잖아, 그지? 요 행위는 있잖아. 요 행위는 공법 행위일까, 사법 행위일까, 공법 관계일까, 사법 관계일까, 그지? 두 번째, 전기를 공급하는 거. 전기 공급은 공법 관계일까, 사법 관계일까? 그다음 수도 공급, 공법 관계일까, 사법 관계일까, 그지? 이런 본단 말이지. 예. 이건 어때요? 공법 관계, 사법 관계? 예? 물어봅니다. 신찬샘. 네, 공법 관계, 사법 관계, 철도, 승차. 공법 관계야. 왜? 이유는 뭡니까? 응? 공법상 계약이야. 철도 타는 거. 철도 운송의 주체는 누굽니까? 그러니까 기차 운송의 주체. 코레일. 그래요. 코레일의 법적인 지위는 뭡니까? 코레일은 한국말로 하면 뭐야? 한국철도공사야. 공사라는 건 있잖아. 공사라는 거는 법적인 지위가 뭐야? 행정주체야. 맞아? 행정주체가 될 수 있어. 그지? 안 돼? 돼? 안 돼. 그래요. 답을 맞춰주는데도 피해가네. 행정주체 되잖아. 행정주체는 뭐 있어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상의 법인, 공법상의 법인이야. 그지? 공법상의 사단, 무슨 재단 가는 거 있었잖아. 그지? 한국학연구소 뭐 그런 거 있잖아. 그지? 그래요. 자, 만약에 철도공사가 아니고 철도공사가 요전에는 뭐였어요? 그러면 철도공사 이전에는 뭐였게? 철도청. 철도청 시절에 철도 성차 행위, 철도 성차, 철도 운임 관계, 그지? 철도 운송 관계, 요거는 공법 관계일까, 사법 관계일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법 관계. 이유는 주체가 중요하다 이런 뜻이야. 어쨌든 이제 뉘앙스는 계속. 만약에 그러면 있잖아. 철도라는 것을 그래요. 철도라는 것을 기업체가 운영해. 그럼 어때요? 그럼 달라지나? 예를 들어서 있잖아.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를 우리가 이용하는 거 있잖아. 고속도로 이용 관계는 공법 관계겠나, 사법 관계겠나? 고속도로 이용 관계. 우리가 고속도로 이용할 때 톨게이트에서 고속도로 이용료를 내지, 그지? 톨게이트 비용이라 그래. 톨비라 그래, 줄여서. 톨비를 내고 고속도로 이용을 하는데 이거는 공법 관계겠나, 사법 관계겠나? 사실은 둘 다 말이 돼. 둘 다 말이 되기 때문에 뭘 이유로 삼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지? 여러분 로스쿨 시험 보러 가면 있잖아. 답이 다 되는 걸 물어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답하느냐를 보는 거지. 아, 그거 너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A라고 말하는데 A라고 가는 과정이 맞으면 되는 거야, 그지? 또 B라고 말하는데 B라고 말하는 과정이 맞으면 되는 거지, 그지? 근데 이제 행정고시 같은 경우는 좀 달라.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있잖아. 옛날에 이런 문제 있었어요. 한 3년 전에. 내가 정의감에 차 있는 사람이야. 학생 운동도 많이 했어요. 어쨌든 이제 나중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행정고시에 합격해서 내가 행정사무관이 됐어. 밖에서는 청사 밖에서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어요. 정부의 나쁜 잘못된 그런 국정 운영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시위가 벌어지고 있어요. 내가 동의해요, 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해. 자, 그러면 있잖아. 나는 말이야. 이 업무를 그만두고 시위에 참여해야 되느냐? 아니면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래도
자리를 지켜야 되느냐 이런 걸 물어본단 말이지. 공무원 3차 시험 보러 가면. 그래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조혜림 너? 뭐라고 대답할래 너? 3차 시험장에 왔어. 이런 상황이야. 난 옛날부터 이 정의감이 불타있고 있잖아. 근데 불의를 못 봐. 근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불의가 막 이루어지고 있고 있잖아. 근데 이제 불의라는 게 뭐 100%는 아닌 거지, 늘 거지. 이데올로기 싸움도 있는 거고.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너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응? 공무원 시험에는 답이 정해져 있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어? 공무원 입장에서 참는다, 그지? 그래요. 좋은 답이야. 공무원 입장에 참으면 안 되고 있잖아. 대답은 두 가지 가치가 있다, 그지? 내 마음속에 그런 이 정의로 가고 싶은 그런 면도 있지만 이 뭐 국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또 있었을 거란 말이지, 그지? 뭐 그런 점도 고려하고 이 공무원으로서의 직업윤리라는 것도 있는 거지, 그지? 뭐 그래서 뭐 어쨌든지 안 나가는 게 정답이겠지. 나간다는 학생이 있었어요.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 학생. 상당히 우수한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몇 년 전에 있잖아. 이 자기 성적이 한 2차 성적이 2, 3위 그 성적이 차석, 3석 이런 학생이 떨어진 적이 있어요. 이런 사례에서 요런 거 물어볼 때. 그러니까 그 어디서 어떤 목적으로 질문을 하느냐, 그지? 출제자의 의도를 널 파악해라는 거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3차 시험이 떨어지면 사법시험이라는 건 있잖아요. 3차 시험이 떨어지면 3차만 보면 돼요. 다시 가서 3차만 보면 돼. 응? 행정고시는 3차 떨어지면 처음부터 새로우잖아. 1차부터. 그지? 올해 수석했다고 내년에 수석하라는 법이 있게 없게? 없어요. 올해 수석했는데 내년에 떨어질 수도 있어. 시험이라는 거는 그런 거야. 이게 무슨 학력고사처럼 올해 한 전국에서 100등 했는데 내년에도 100등쯤 하겠지. 안 그래. 절대 그러지 않아요. 뭐 이야기하다가 그래요. 철도청에서 할 때도 마찬가지로 있잖아. 철도청에서 할 때도 이거는 사법관계야. 이거는 변함없이 사법관계야. 왜냐하면 있잖아. 철도로 가는 거 내가 대전까지 철도로 가. 버스로도 갈 수 있고 있잖아요. 자가용을 타고 갈 수도 있고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있겠지. 대체 가능성이 많은데 철도라는 수단은 국가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편의상 만들었겠지만 대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건 안 돼요. 민사관계로 봅니다. 이거는 옛날부터 민사관계야. 이게 코레일로 바뀌어서가 아니라 철도청이 있을 때부터도 마찬가지야. 자, 요 세 가지 중에서 있잖아. 그러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공법적 색깔이 강한 거는 뭘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공법적 색깔이 강한 거. 이건 뭐 벌써 이야기해서 탈락됐네, 그죠? 둘 중에서 공법적 색깔이 더 강한 거. 만약에 수도 공급을 이게 공법관계라고 말하면 왜 공법관계로 하겠노?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잖아, 그지? 정명이. 왜 공법관계라고 말하겠어요? 수도를 공급하는 거는 필수품이니까, 그지? 그래요. 누구한테? 인간의 생활에, 그지? 그런 건 어떤 성격이 강하다 그래? 공공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그런다, 그지? 예. 이거하고 둘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노?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지. 둘 중에 어떤 게 중요하노? 문서 봐. 체육적인 관점에서, 응? 생리적인 관점에서, 응? 이건 뭐 없으면 죽잖아. 그래요. 이 공법적인 색깔이 이렇게 강합니다. 자, 전기 공급은 누가 하노? 전기 공급은 누가 합니까? 한국전력공사야, 그지? 한국전력공사. 수도 공급은 누가 합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니다. 대개의 경우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합니다. 직접. 그래서 있잖아. 행정관서의 이름으로 예를 들어서 서울시잖아, 그지? 서울시 안에 상수도 사업소라는 게 있어. 그게 약간 요런 뭡니까?
사법적인 색깔이 좀 강하기 때문에 사업이라는 표현을 쓰나 봐. 상수도 사업소라고 그래. 요런 수도 공급의 업무를 일반 회사에다가 넘겨주는 경우도 있어요. 위탁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 업무를 위탁시키는 경우도 있어. 그렇게 되면 있잖아. 공급 관계일 수도 있고 사법 관계일 수도 있어요. 또 물 공급은 어쨌든 이제 공법 관계로 보는 경향이 더 많은 것 같다, 그지? 이 고속도로 이거는 뭐겠어요? 고속도로 이거는 사법 관계, 공법 관계, 사법 관계라고 이야기집니다, 그지? 자, 그래서 있잖아. 행정사법 보자. 행정사법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행정이 해야 될 역할을 사법적인 수단을 빌어서 한단 말이죠. 사법적인 수단을 통한 행정의 작용인데 대표적으로 어떤 게 제일 많은가 하면 있잖아. 규제하고 공급에서 많아요. 공급은 아까 설명했잖아요. 그죠? 뭡니까? 수도나 전기를 공급하는 거, 가스를 공급하는 거. 근데 실제로 가스 공급은 사법 관계야. 왜냐하면 뭡니까? 가스는 지방에 따라 다른데 있지. 그 대도시에는 뭐라 그러나 그 다 이름 까먹었는데. 그러니까 중앙 공급한다 그러나 이렇게 시 전체를 지방자치단 시 전체를 이렇게 공급하지. 시골에 가면 그렇게 안 하고 가스통으로만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서울이나 이렇게 대도시에는 가스 배관이 시내 안에 이렇게 관통해서 전체적으로 공급하지, 그지? 그런 시스템이고 시골에는 그런 시스템은 없고 이렇게 가정별로 가스통 배달해서 이렇게 하잖아, 그지? 그래 어쨌든 이제 공급 규제 규제의 경우에 어떤 경우에 많은가 하면 있잖아. 물가 규제 많고요. 그 다음에 노동정책, 고용 주로 뭐 이런 것들에서 많아.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한다면 뭐 토지정책. 제일 설명하기 쉬운 게 물가 규제야. 물가를 규제하는 건 행정의 작용이겠지, 그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행정에서 물건을 사들이잖아요, 그지? 여러분 이제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아버지가 농사 짓는 분들 있잖아요, 그지? 좀 안타깝지만 고생에 비해서 제일 수확이 적은 게 농사야. 지금까지는 그래. 그 중에서도 제일 뭡니까? 고생에 비해서 성과가 적은 게 농사 중에서도 무슨 농사겠어요? 벼농사가 제일 그래,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러면 안 되거든. 벼농사는 우리가 먹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벼농사를 지으면은 좀 안전해야 되거든. 이 농사 짓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근데 제일 불안한 게 벼농사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쌀은 누구나 먹기 때문에 쌀값을 많이 못 올리는 그런 점이 있지, 그지? 많이 못 올리니까 뭡니까, 이게 쌀값을 올리지 못하니까 농민들이 힘들겠지. 근데 이제 그 벼농사 말고 다른 농사를 하는 사람들은 좀 나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특용작물 이런 거 하는 사람 있잖아요. 약초 재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수입이 좋다 그러네. 어디 뭐 상주인가 상주는 뭐 많이 하노? 감? 그지? 평균 수입이 3억? 뭐 많다 그래. 나도 그건 이거 말고 그거 할까 싶어. 훨씬 나보다 많이 벌어. 한 3배. 그래. 여러분 여기 수원 옆에 가면 화성이라는 데 있잖아요, 그죠? 화성에 가면 한국농업대학이라는 데가 있어요. 예년에 2년제인데 지금 4년제로 바뀌었어. 그 대학 졸업생의 평균 연봉이 1억 5천을 넘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배워서 이제 그거 하는 거예요. 농사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야, 그지? 이제 거기서 뭐 배웁니까? 돈 되는 작물을 가르쳐 주는 거지, 그지? 벼농사 이런 거 말고. 그래요. 그래서 있죠. 우리나라 농사 짓는 건 있잖아. 뭡니까? 잘 돼도 힘들고 못 돼도 힘들어. 흉작이 나면 일단 뭐 힘들겠지. 말할 필요 없이.
풍작이 나면 뭡니까? 가격이 떨어져서 또 뭐 다 뭐 그렇게 하잖아. 신문 보면은 뭐 양파가 풍년이 됐다, 그지? 안 좋아하잖아, 그지? 다 이렇게 뭐 끌어먹고 뭐 버리고 이렇게 하지, 그지? 예. 그래서 물가를 조절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하는 역할을 뭐라 그래요? 수매한다 그래, 수매, 그지? 예. 쌀도 수매하고 또 양파 농사가 잘 되면 있잖아, 양파를 수매해요. 그래서 대량으로 정부에서 사들여서 뭐를 맞추는 겁니까? 우리 경제학에서 뭐 배우노? 가격은 뭐에서 결정이 됩니까?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되잖아, 그지? 그래서 뭘 줄이는 거야? 공급량을 줄이는 거야, 그지? 공급량을 줄이면 가격이 올라가겠지, 그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물가 조절을 한다는 말이지, 그지? 예. 근데 이제 요런 행위에 뭡니까? 죄악이 되는, 반대되는 매점매석이란 말 들어봤어요? 매점매석? 요새는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더라, 뉴스에서. 매점매석이라는 말은 우리나라는 농산물 유통 과정이 아주 복잡하다 그러잖아, 그지? 농민이 바로 팔면 싸게 살 수 있는데 꼭 그렇지도 않아. 우리 아파트에 그 직거래 하는데 그 자매결혼 맺은 농민들이 와서 파는데 별로 안 사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어쨌든지 들리는 말로는 이 농산물은 유통 구조가 복잡하다, 그지? 도메인이 있고 중도메인이 있고 또 이제 소도메인이 있고 소메인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4단계 과정을 거치는 거야.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윤을 남기니까 이제 비싸진다 이런 거지, 그지? 근데 매점매석이라는 거는 사업자가 말이야, 업자가 그런 물건을 미리 확보해 두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거는 풍년 흉년에 관계없이 미리 사업, 이제 돈 많은 자본가가 말이지, 이 품질 좋은 농산물은 여기서 한 이 5만 평 이거 내가 계약한다, 그지? 내가 가져간단 말이지, 그지?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물가를, 그지? 좌지우지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그죠? 이런 게 금지하는 게 뭐하고 똑같아요? 그 독과점 거래 규제하는 거하고 똑같아. 개인들 간의 거래는 있잖아. 뭐 어떠해야 돼요? 자유로운 거래해야 돼.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시장은 완전할수록 좋지, 그지? 완전한 시장이 좋잖아. 근데 완전하지 않은 시장, 독점 시장이나 과점 시장은 물가를 흐트리잖아. 물가 이런 뭐랄까노 자동 조절 기능 이런 거 있잖아, 그지? 뭐 보이지 않는 손, 뭐 안 보여? 다 보여. 다 보인다 그래요, 실제로는. 어쨌든 자, 행정사법 보자. 행정사법은 잠깐 읽어볼게. 책에 공공복리를 위해서 행정주체가 사법의 형식으로 직접 행정 목적을 수행하는 것을 행정사법이라고 한다, 그치? 그러면 이게 사법관계냐 공법관계냐?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법관계라고 말한다, 그지? 그런데 이게 언제나 사법관계인 건 아니다, 그지? 언제나.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사법관계지만은 얘가 행정의 역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법적인 규제가 가해질 수밖에 없잖아. 그런 측면에서 공법적인 역할, 공익적인 요소가 많다면 민사소송의 적용을 받을 것이 아니라 공법관계인 당사자 소송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견해도 있다, 그지? 그래요. 거기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한 8째 줄에 있나? 행정사법이 공익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지? 직권탐지주의가 적용이 되는 당사자 소송을 취하는 것이 좋다. 이런 표현이 있지, 그지? 직권탐지주의는 어떤 건가 하면 있잖아. 직권주의 안에 직권조사주의와 직권탐지주의라는 게 있거든. 직권주의에 반대하는 말은 뭔지 알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안 배웠지, 아직? 변론주의라는 게 있어요. 변론주의라는 거는 있잖아. 변론주의라는 거는 그래.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몇 가지 개념, 처분권주의라는 게 일단 있어요. 여러분 배고플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배고플 때는 어찌해야 되노? 밥 먹어야 돼요, 그죠? 아기가 배고플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아기가 배고플 때는 울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어떤 말이 있어요? 울지 않는 아이는 젖주지 않는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구나.
그런 말이 있어. 울지 않는 아이는 젖주지 않는다. 이 말은 뭐야? 울어야지. 운다는 말은 뭐야? 소송상 청구를 해야지 구제해 준단 말이야. 그죠? 얘가 가만히 있으면 얘가 어디가 아픈지 모른단 말이지. 나는 어디가 아파요 라고 말을 해줘야 된단 말이지. 그지? 거기에 관한 게 사실은 처분권주의야. 그러니까 소송을 내가 구제받고 싶은 내용을 청구해야 돼. 그지? 그래서 이 내용을 청구할지 말지를 내가 결정하고, 내가 또 이건 이제 됐어, 배불러, 그러면 취소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그지? 그래서 소송의 개폐에 관한 게 처분권주의라는 개념이 있어요. 소송을 열고 닫는단 말이지. 그지? 소송을 제기하고 말고. 그지? 소송을 제기했어. 소송을 제기했는데 내가 주장해야 되잖아. 그지? 어떤 사실을, 그 소송을 관철하기 위해서 소송을 뭐를 주장하고 무엇을 입증할 것인가를 스스로 정하는 것을 변론주의라 그래. 내가 알아서 해야 돼. 예, 내가 알아서. 변론주의에 상대하는 말이 직권주의야. 직권주의는 있잖아. 직권주의는 이 원고를 법원이 지도할 수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심판자가 말이야, 야 너 이거 입증해봐, 이거 입증하면은 네 말에 설득력이 있겠어, 이렇게 지도할 수도 있고요. 굳이 뭐 그렇게 지도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너 이거 한번 입증해봐 라고 바로 말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게 직권주의의 개념이야. 그래서 민사법 관계에서는 뭐가 원칙이겠어요? 변론주의가 원칙이야. 법원에서 있잖아, 판사가 보니까 얘는 이 8분홍선을 넘었어, 요거만 더 이야기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걸 이야기 못하네. 그래도 너 이거 이야기해봐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거지. 그지? 지가 알아서 해야 돼. 그게 변론주의의 컨셉이야. 근데 직권주의에서는 판사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진실의 발견이거든.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야 너 이건 어떻게 됐어? 이렇게 직접 따져 물을 수도 있다는 말이지. 그지? 그런 게 변론주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민사관계에서는 직권주의가 중심이고요. 행정법 관계에서는 뭔 소리야? 민사관계에서는 변론주의가 중심이 되고요. 행정법 관계에서는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직권주의적인 요소가 강합니다. 아주. 그런데 행정소송에서는 그래도 변론주의가 중심이라고 말하고 직권주의가 보충적으로 가미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뭔지 알았어. 그지? 대강. 그래서 행정소송에서는 있잖아, 행정소송에서는 직권주의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 있어요. 얘하고 항고소송하고 당사자소송 둘 중에는 직권주의적인 요소가 어떤 게 더 강하겠어요? 추측컨대 얘 둘 중에서는 항고소송이 더 강하겠지. 그치? 그래 추측할 수 있어. 자, 그러면 공법상의 구속에는 어떤 게 있느냐 보니까, 공법 원칙에 따른 구속, 거기 울프라고 되어 있잖아. 그지? 울프 여기 보면 285페이지. 울프가 아니고 볼프야. 볼프. W는 V, 독일 말로는 그지? 볼프야. 울프가 아니고. 볼프라고 썼는데 있잖아, 교정하는 여직원 울프로 바꿨어. W니까 아마 울프일 것이다 하고 추측하고. 그지? 볼프라고 읽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식 발음하고 이제 독일식 발음하고 다른 거지. 그지? J는 미국식 발음으로 하면은 어떻게 하노? J는 G, 독일식 하면은 거꾸로인가? 이래. 그지? 요한 몰라. 그래, 안 중요해. 자, 그래서 있잖아 뭡니까? 공법 원칙에 따라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제한될 수 있다. 자, 국고행정에서 기본적인 룰은 뭡니까? 법원칙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야. 그지? 계약 자유의 원칙이야. 그지? 법률 관계의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결정한다는 거지. 근데 행정사법에서는 그 사적 자치 원칙이 제한될 수 있다. 둘째, 헌법상의 구속, 재산권의 보장이나 신뢰보호 원칙이나 평등 원칙이나 비례 원칙 이런 것들이 적용된다는 거지. 세 번째는 사법적인 규율이 제한 수정될 수 있다. 계약이 강제되기도 하고요, 해약이 제한되기도 하고요, 계속적인 경영 의무, 계약 내용의 결정 이렇게 있네. 그지? 계약이 강제되기도 하지. 그지? 내가 봐라, 내가 수도요금, 전기요금 일방적으로, 계약이라는 게 원래는 어떤 겁니까? 계약이라는 게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지나, 청약과 성락이야. 그지? 자, 요거 있잖아. 그지? 요거 100원에 살래? 청약,
100원에 삭게 성락이야. 그래서 성립한단 말이지, 그지? 그런데 고속도로 톨게이트 가는데 말이야, 요금 일방적으로 결정이 되잖아, 그지? 여기서 뭐 부산까지는 3만 원, 그지? 2만 원에 줘, 이런 거 안 되거든, 그지? 예, 그래. 그래서 계약이 강제되는 측면이 있잖아, 그지? 영종도 가는 고속도로 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그 고속도로 이름을 신공항 하이웨이라고 그래. 그 요금이 좀 비싸잖아, 그지? 예, 그래서 영종도에 직장이 있는 사람은 그 매일 그 요금을 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고속도로 요금을 낮춰달라라고 시위를 한 적이 있지, 그지? 시위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시위의 방법으로 있잖아. 고속도로 요금이 뭐 5천 원인가 7천 원인가 돼지고기를 그 가격만큼 끊어와서 요금으로 낸, 예, 안 되잖아, 그지? 금방 생각이 났어. 그래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보자. 야, 할 게 많네. 자, 그 다음에는 있잖아. 비공식적 행정작용 하자. 비공식적 행정작용. 비공식적이다. 자, 비공식의 반대말은 뭘까? 비공식의 반대말은 공식이지, 그지? 공식적이잖아. 그러면 공식적이라 하면 뭘 말할까?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거는 공식적인 것을 말해요. 공식적인 행정작용이라는 것은 주로 뭐 대표적 행정행위, 공법상 계약 이런 거는 공식적이야. 근데 이제 비공식적이라는 말은 그렇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런 거야. 이 사람한테 있잖아. 행정적인 벌을 할 수 있는 상황이야. 얘가 뭘 잘못해서 행정적인 벌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인데 사전에 말입니다. 이렇게 밑에서 딜을 하는 거지. 네가 만약에 어떤 거를 더 해주면 깎아줄게. 그지? 그 벌을. 그 대신에 그게 뭡니까? 부정적인 방법으로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또 이 사람이 허가를 신청하는 데 있지. 허가를 신청하는데 뭡니까? 허가를 내주는데 조건이나 기한 같은 부관을 붙일 수가 있잖아, 그지? 붙이기 전에 조건이나 기한, 내가 요런 조건을 달면은 너 허가 신청할래? 이렇게 미리 딜하는 거, 그지? 그런 행정이 공식적인 행정 행위를 하기 전에 사전적인 절차로서 미리 교섭하고 타협하는 것을 비공식적인 행정작용이라고 그래. 넓게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비공식적인 데 있잖아. 타협이라 그래서 둘 간의 의사표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있고, 의사표시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아. 어쨌든 의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있고, 일방적으로 하는 게 있고, 두 가지 유형의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뭡니까? 어떤 이 업체가 말이야, 행정에 관한, 영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어, 그지? 그러면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벌이 나간다라고 미리 알려주는 거, 경고, 그지? 그런 것들도 이 범주에 포함될 수가 있어요. 근데 있잖아, 사실은 비공식적 행정작용의 용어는 좀 다양해요. 어떤 용어를 쓰는가 하면 또 비정형적 행정작용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요. 비정형적이다, 비공식적이다. 또 비형식적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요. 비형식적, 비형식적 행정작용, 비공식적 행정작용, 비정식적 행정작용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근데 어떤 게 뉘앙스를 잘 전달할까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정형적이다, 비정형적이다. 어떤 사람은 또 비전형적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형태가 정형적이라는 말은 뭡니까? 이렇게 폼이 일정하다는 말이지, 그지? 좀
typical 하단 말이에요. 그지? 영어로 따지면 typical. 약간 그런 뜻이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어디서 나온 개념인가 하면 있잖아. 요거는 독일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독일에서. 근데 독일에서 비공식적인 행정작용의 개념이 처음 나왔을 때는 이게 행정지도의 일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래요. 행정지도. 행정지도하고 비슷한 측면은 있지, 그지? 이 권력적으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뭡니까? 비권력적인 사실행위잖아. 강제하지도 않고 의무를 부과하지도 않고 이거는 목적은 뭡니까? 일정한 방향으로 국민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너 이거 할래라고 물어보는 거 권유하는 작용이 행정지도거든. 이건 어떤 본 처분이 있을 텐데 그거 하기 전에 미리 경고하거나 아니면 사전에 타협하거나 의견을 절충하거나 그런 것들을 말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비슷한 건 아니고요. 이건 어디서 나온 개념이야? 일본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그치? 이거는 독일에서 나온 개념. 근데 독일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표현한가 하면 인포르말, 포말은 뭐야? 포말은 영어로 형식적이다 이렇게 우리 많이 번역하지, 그지? 근데 독일에서 비공식적인 행정작용은 그 인포말레스 이게 비공식적인 그런 말이야. 페어발퉁스는 행정이야. 페어발퉁스 한델런 이렇게 쓴다 그래. 한델런이 이제 핸들링, 그지? 작용, 행정작용, 비공식적 행정작용.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비공식적 행정행위 아니야. 비공식적 행정작용. 행정행위는 우리 많이 했잖아. 그지? 전형적인 거 작용. 그런데 요런 행정작용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뭔가 하면, 등장하게 된 이유는, 행정이라는 것의 기본적인 중심이 어디 있어요? 행정행위에 있어요. 그죠? 행정행위는 대단히 경직적이지. 그래서 행정행위의 경직성을 이렇게 노골노골하게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다른 수단들이 뭐 어떤 게 있어요? 공법상 계약이라는 거 있고요. 부관이라는 것도 그런 탄력성에 대응하게 하는 거고요. 그런 것 중에서 이제는 제일 탄력적인 게 이런 거란 말이지. 비권력적인, 비공식적인 행정작용. 그래서 뭡니까? 행정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요것의 법적인 효력이 이제 기억해야 될 만한 점이지, 그지? 이거는 구속력이 없는 사실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지. 구속력은 없어. 구속력이 없는 사실행위인데 있잖아. 사실행위인데 어떤 이점이 있어요? 미리 알려주고 의견을 구함으로써 행정에 자발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줍니다. 그지? 자발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저항을 없애겠지. 이런 거란 말이야. 얘한테 벌하기 전에 너 있잖아. 네가 이때까지 이렇게 잘못했는데 네가 행정에 도움이 되는 어떤 역할을 하면 내가 그런 제재를 감해 줄게. 이런 걸 타협하는 거거든. 아니면 앞으로 너 더 잘못하면 더 중한 벌이 가해질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해 이렇게 경고하는 거지. 그래서 행정의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지, 그지? 근데 단점은 있잖아. 단점은 이런 단점이 있어요. 내가 행정한테 딜을 하는 과정에서 제3자인 얘는 몰라, 그지? 행정의 처분이라는 것도 사실은 물론 알기는 어렵지만 행정의 처분이 공식적으로 발해지면 그거는 더 알기는 쉽단 말이지. 근데 이거는 좀 수면 밑에서 이루어지는 타입이기 때문에 제3자한테는 불척의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 때로는, 그지? 또 하나, 이거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법치주의와의 관계입니다. 법치주의 측면에서 보면 비공식적인 행정행위라는 것은 추천할 만한 일입니까? 아니면 되도록이면 지양해야 되는 일입니까? 법치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지양해야 돼, 그지? 이거는 법에도 없는 걸, 구속력도 없고 법적인 효력도 없는데 뭡니까 이게 뭐라 그러나 이 폐쇄된 공간에서 둘끼리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작당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단 말이지, 그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지, 그지?
책을 보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비공식적인 행정작용이란 공식적인 행정결정 전에 그에 가름해서 사전의 합의, 협의 등을 통해서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그 근거, 요건, 효과 등이 법에 정해지지 않다. 그래서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거고요. 예컨대 일방적으로 행해지는 경고, 공고, 교시, 정보의 제공, 이거는 일방적인 거. 그 다음에 쌍방간이 이루어지는 협상, 접촉, 사전 해결, 의사소통, 합의, 타협, 화해, 사전 의견 교환, 예비 절충, 협정. 이런 것들의 차이가 뭔지는 나는 모르겠어. 다 비슷한 것들이지, 그지? 이런 것들이 있다. 비공식적인 행정작용은 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행정작용 형태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비공식적이다 이렇게 썼다, 그지? 사실 영어식 표현하고는 좀 안 맞아, 그지? 비공식적 이걸 영어로 바꾸면 어떻게 바꾸겠노? 어떻게 바꿀래? 재경아, 비공식적 영어로. 인포말, 포말을 영어로 할 때는 언포말 아니냐? 인포말 맞나? 아, 맞구나. 공식적이라 그러면 오히려 오피셜 이런 단어를 많이 쓰나? 응? 맞아? 외고 나왔다며. 농담입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성질 보시면 둘째 줄 끝에 행정청과 관계인 간의 관련 문제에 대한 사실상의 양해를 내용으로 하는 비공식적인 것이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사실행위, 이게 포인트지, 그지? 등장의 배경, 법률의 홍수 속에서 행정활동의 정체를 방지하고, 행정활동이 있잖아, 정체되는 거,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 활동성이 없어지는 거, 그런 말이야, 그지? 법률의 홍수 속에서 등장한 게 두 가지가 있어. 우리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뭐 있었어요? 행정유보론, 그런 것도 법률의 홍수 속에서 그 반발로서 등장한 거지, 그지? 그래, 행정활동의 정체를 방지하고 급속한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에 따른 가변적인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탄력적 대응이 포인트야. 그 저변에는 국민이 행정과 대등한 권리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인식이 숨어 있다. 그치? 기본적으로 있잖아. 행정은 국민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치? 그게 행정의 출발점이라고 그러지, 행정법 관계에. 그렇지만은 행정과 국민 간의 극과는 말이야, 이 차이는 계속적으로 좁혀지는 거지, 그지? 그런 과정에서 등장했다. 주로 어디서 많단 말이야? 환경보전이나 경제행정 분야에 많다. 뭡니까? 단속의 여지가 많고요. 타협할 여지도 많은 부분이 되겠지. 허용성. 헌법상 법치국가 원리와 모순되기 때문에 가능한 자제되는 게 좋겠다. 법치주의적인 관점에서는. 법적인 효과. 비공식적인 작용인 협의나 합의 등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 그 뒷부분이 더 중요해. 신뢰보호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이런 것들을 매개로 해서도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그게 중요합니다. 대개의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객관식 시험 문제 내면 행정법 관계에서 이 자체가 법적인 근거를 갖지 않더라도 법 일반 원리를 동원하면 법적 구속을 갖게 된다, 이러면 다 동그라미 쳐. 맞는 걸로. 내가 이거 있잖아, 안 읽어주고 시험 문제 내면 100% 틀립니다. 그래요. 그래. 기말 시험은 객관식으로 볼 가능성이 많아. 그래요. 그 다음에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행 청구권이 발생하지도 않으며, 그지? 구속력이 없으면 약속의 의미가 없다, 그지? 그래서 이행 청구권이 없고 손해배상 청구도 인정되지 않는다. 한계. 실체법적으로는 뭡니까? 위법한 사실을 약속해서 위법한 사실에 대한 양해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지? 사전 절충하고 경고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의견 타협을 하는 과정에서 말이야, 위법한 그런 결과를 낳도록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이고요. 절차법적으로는 뭡니까?
제3자의 청문권이나 참가권의 회피, 배제 등의 수단으로서여서도 안 되겠다. 그치? 종류, 사전절충, 인허가 신청 시 사전절충, 신고 전에 사전절충, 처분안이나 부관안을 사전에 제시하는 거 이런 것도 있다. 그치? 오케이. 그런 것만 참고하시고 유용성 봅니다. 당사자의 양해에 의해서 당해 처분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가 원만히 진행되고 사후 집행상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치? 유용성. 당사자가 비공식적인 수단에 의해서 정규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는 말은 직접 바꾼다는 뜻은 아니고요. 변경의 계기를 제공하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결정 상황이 복잡한 경우에 유용하다, 그지? 그렇지? 그러니까 복잡한 과학기술적인 문제, 이거는 뭡니까? 어떤 일방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지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지? 어떤 지식이 필요하거나 어떤 기술적인 요소가 많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유용한 수단이 된다. 법원의 개입을 회피할 수 있고요. 조기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행정 조직 간의 대립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 뭡니까?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행정기관도 있고요. 또 산업이나 경제를 중요시하는 기관에서는 이 충돌될 수 있잖아, 그지? 그런 경우에 기관 간의 타협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지? 그래서 비공식적인 행정작용은 있잖아. 행정과 사인 간의 관계일 수도 있지만 행정끼리의 관계일 수도 있다, 그지? 법정의 감독 수단이나 제재 조치 실시에 있어서 곤란한 입증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에도 비공식적인 행정작용이 활용이 된다. 문제점. 법외적인 작용음으로써 법치행정의 원리를 저해할 수 있다 설명했고요. 행정기관과 당사자 사이에서만 외부 노출이 되고 다에서만 이루어지며 외부 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3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다. 그치? 사실행위로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은 항고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툴 수가 없다. 그치? 그래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 사전에 협의의 양해가 많기 때문에 통제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런 말이야. 그치? 효과적인 통제가 곤란하여. 근데 사실 이 부분은 반대로 통제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치? 그래서 말하기에 따라서 두 가지 관점이 다 가능해요. 비공식적인 행정작용, 공식화되어 있지 않은 작용이기 때문에 법적인 안정성이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치? 그래요. 그 다음 시간에는 있잖아. 행정의 자동화 작용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 수고했습니다. 예, 출석 부릅니다.